이 GTX-A 초역세권 지역에 들어오는 주상복합 사전 청약이 드디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을요, 11월 16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청약에 관련된 내용이 좀 개편이 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을요,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7천호를 지금 공급한다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을 완료했고요. 이후에 민간 사전 청약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발표 내용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기매각 택지에서 1.8만 호가 나오는데요.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매각 택지의 경우 26개 필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 2.2만 호가 나오는데요. 사전 청약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인 전체 세대의 85%를 고려했을 때에 최대 1만 8천 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당초로 정부가 목표했던 1.1만 호보다는 정말 상회하는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청약 넣으시면서 당첨 안 되셔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쏟아지는 물량에요. 당첨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서 당첨 확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월에는 4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이 공공분양 플러스 민간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는 거 굉장히 지금 기회가 왔다.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고요. 나오는 입지들이 굉장히 좋은 입지가 많습니다. 2기 신도시, 즉 토지 정리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곳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도 빠른 입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공공택지 내에 민간 사전 청약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도 사전 청약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2, 3년 앞당겨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간 사전 청약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수요자들도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공공 분양에도 특별 공급이 있지만요. 민간 분양에 들어가는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이제 공공 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은 15%가 아닌 20%로 물량이 늘어났고요. 민간 택지에서는 또 7%에서 10%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뭐 9월 달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요. 이제 확정이 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기존을 보시면요. 우선 공급 70에서 우선 공급이 50%로 줄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공급 30이 2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게 70인데요. 전에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합쳐서 100%의 비율이었다면 이 부분이 70으로 되고 나머지 30이 추첨제로 들어왔습니다. 소득 요건을 미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수가 없어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혼부부 특공도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자녀가 없으신 분도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비율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50%와 일반 공급 20%에 해당되시는 이 분들이 떨어질 경우에는요. 추첨제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추첨제 30% 물량에만 도전하시는 분들은 낙첨자들과 다시 한번 경쟁을 해서요.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이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공급 방식 70% 물량으로 청약해서 탈락한 자들이요.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개선안도 보면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 물량이 줄은 이 30%를 소득 요건 미반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미혼 가구는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공공 및 민간의 사전 청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공급 비율은요. 공공 분양은 일반이 15%이지만 민간 사전 청약은 37%,
공공은 특별히 85%이지만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되면 특별 공급이 63%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과연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어느 지역으로 나올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민간 사전 청약 후보지 발표 현황이 11월 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을 보시면요. 기매각 택지 중에 사전 청약 참여 후보지입니다. 우리 건설사는 사전 청약으로 분양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한 곳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세모 표시의 파란색은요. 21년에 사전 청약을 내가 조건부로 신규 택지를 내가 매각하겠다. 이런 곳이 요 세모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기매각 택지에서는 22년 3월까지요. 18,000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지금 엄청난 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요.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매각 택지의 경우 사전 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를 한 건설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총 22,000호가 즉 26개의 필지의 후보지에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청 물량 대부분이 선호 입지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요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 즉 1군 브랜드 건설 업체들의 물량이 대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중대형 평형의 주택 공급도 굉장히 많은 양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도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수도권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곳이 파주와 고양입니다. 건설사가 후보지를 낸 곳이 이 빨간색 표시입니다. 네,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파주 운정 3지구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모 표시가 2021년 사전청약 조건부 신규 매각 택지인데요. 파주에는 요 부분도 있습니다. 자, 2021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양시 2021년 사전청약 조건부 신규 매각 택지 세모 표시 있습니다. 저기 표시를 보면 다 답이 나오시죠. 이쪽이 한강이니까요. 네, 장항지구고요. 여기는 운정 3지구입니다. 그러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의 단지수가 4개의 블럭이 나오는데요. 세대수는 1881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입지로 나올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내피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운정 GTX 역세권 주변에 운정 시민이 많이 기다리시는 곳이죠. 자이 브랜드라든가 라이크텐, 한신더휴 이런 곳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2달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21년 사전청약 조건부 신규 매각 택지입니다. 이 바로 파주 운정 주상복합이 떴습니다. 사전청약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네, 너무 정말 기대되는 물량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LH에서 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파주 운정 주상복합 용지 공급 공고가 빼빼로 데이에 떴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은 이 주상복합 택지를 받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 가격은 과연 몇 프로로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공급 대상 토지 및 공급 방법 해서 이렇게 금액까지 해서 6개의 주상복합 입찰 금액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공급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 매각 토지로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된다.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 매각 토지라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 매각 안내라는 것은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공급 택지이다. 총 세대수, 모집 공고 전 이주자 택지 등 우선 공급 배정 호수를 제외하고요. 85% 이상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설레이는 토지 매각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게 12월 중에 결론이 납니다. 입찰 보증금 납부가요. 12월 9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안 남았죠? 그리고 개찰을 12월 9일 5시에 하고요. 또 12월 9일 6시 이후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언제 하나 볼까요? 12월 13일에서 17일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정 3지구의 주상복합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모집 공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또 대형 평수도 있기 때문에요. 추첨제에 청약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상제를 새로운 매뉴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요. 본 청약 때도 과도하게 금액이 상승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GTX 초역세권에다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목을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했는데요.
어마무시한 양이 쏟아집니다.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정 GTX 역사는요,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이 상업지역의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백화점, 대형 마트, 호텔도 들어올 수 있고요. 컨벤션,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오면 정말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곳 표시가 된 곳이 대규모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요, 문화 집회 시설인데요.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운동시설 등이 들어오는 부지고요. 이 상업시설 외에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바로 업무 복합 시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오피스텔, 즉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고요. 건축 면적의 50%를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주상복합 부지이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주상복합과 1, 2종 근생만 들어오는 이 6개의 주상복합이 나온다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주저택지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C4블럭인데요. 물건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업무 복합 시설에는요,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 그래서 이 업무 복합 요 시설들은요, 이 GTX 역사의 메인 오피스 기능과 굉장히 멋있는 글라스 타워들이 엄청나게 이곳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 역사는요, 특별계획구역이라 해서요, 도시건축 통합계획 지침안이 있습니다. 요 핑크색 된 부분이요, 다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복돼서 바로 지하로 다 다닐 수 있는 지하 공공보행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GTX 문화광장이 되는 곳이고요. 이 갈색 부분이 지상 공공보행로가 이렇게 네 군데가 좀 확보가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동그라미 땡땡땡땡땡 이렇게 친 곳이 보일 텐데요. 공개공지라는 곳입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런 공개공지를 주는데요.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기준을 완화해 준다. 즉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용적률과 높이에.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려봐도 이 GTX 역사가 향후 어떠한 랜드마크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향 장항에 나오는 B3 부지입니다. 이 2021년 사전청약 조건부 신규 매각 택지로는요. 고향 장항의 B3 부지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요. 정부에서 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신규 매각 택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다음 공공택지를 받을 때에 가점을 주는 형태였는데 이 부분을 과연 건설사들이 정부에서 주는 당근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좀 그때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당근을 받은 부지는 B3 부지 하나밖에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B3 부지는 후보지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금 보시는 이 B3 부지고요. 이번에 이 사전청약 후보지로 넣지 않은 반도건설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당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 이후에 결정을 좀 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고향 영상밸리인데요. 이곳에도 아주 대규모의 주상복합 랜드마크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향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분양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고향 방송 영상밸리는요. 경기도에서 또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 주관 사업이 굉장히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고 있습니다. 이 장안 공공주택지구가 있고요. 여기 방송 영상밸리 또 CJ 라이브시티. CJ 라이브시티도요. 얼마 전에 비전 선포 세레머니를 가졌고요. K컬처밸리 아레나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첫 삽을 뜬 거죠. 축구장 46개 크기만 한 거고요. 2만석 규모로 지어지고요. 야외 광장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광장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럼 뭐 이곳에서 BTS가 이렇게 공연을 하면 외국에서 엄청난 아미들이 또 고양시를 찾아오겠죠. K컬처밸리로 할리월드라든가 경기 고향 방송 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이 일산 테크노밸리도 규모가 사실 어마무시합니다. 여기가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인데요. 주면 실시 설계 인가 고시했고요. 약 26만 평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지죠. 역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방송 영상밸리 장안 공공택지지구
CJ 라이브 시티 이렇게 킨텍스와 선순환 체계를 계속 한다라는 거. 이 장항 이 공공 택지 지구는요,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창릉 신도시가 12월에 1,100호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 장항 지구의 행복주택 60제곱미터 이하도 같이 나옵니다. 이 장항 공공 택지 지구에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내년 상반기에 나오니까 지원하시고요. 여기는 조금 대선 이후의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벨리 안에 나오는 이 주상복합 고층도요, 이 M1 부지의 뭐 한 3배 가까이 되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주상복합이 나옵니다. 이 주상복합도요, 2022년에는 분양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GTX-A 초역세권 지역에 들어오는 주상복합 사전 청약이 드디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상은 내년 4월, 5월에는 분양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간 분양 이 1881세대가요. 민간 사전 청약으로 나온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정보에 좀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